중국 경제와 투자 소식 전해드리는 베이징뷰 손일선입니다. 요즘 베이징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베이징 심장부를 이 동서로 가로지르는 장안대로 곳곳에 공안 요원들이 배치돼서 시민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고요. 또 천안문 광장 주변에는 무장 병력들도 배치가 됐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다르게 지하철을 탈 때 이 보안 요원들이 승객들이 소지품을 엑스레이로 검사를 하는데, 최근 들어 베이징 지하철역 보안검사 수위도 대폭 강화가 되면서 지하철 줄이 길어지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이 왜 이렇게 살벌하게 변했냐?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시진핑 대관식이라고 부르는 대형 정치 이벤트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10월 16일부터 약 일주일간 베이징에서 20차 당대회를 개최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데, 여기서 공산당을 이끌 최고 지도부를 결정하는 만큼 공산당에게는 이 당대회가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으로 치자면 이 권력 구도가 바뀌는 대통령 선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가 아닌 정치 이야기를 좀 해보려는 건, 중국 투자자들이라면 당대회를 통한 중국의 변화를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그렇잖아요. 대선이 끝나면은 무슨 노믹스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대통령의 큰 경제 정책 방향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 또 애널리스트나 경제 전문가들이 무슨 정책 수혜주 이런 식으로 투자 아이디어들을 막 끌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한국보다 정부의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작년에 보시다시피 시진핑 주석이 교육은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딱 한마디 하니까 바로 정부가 사교육 금지 대책을 발표를 합니다. 이후 중국 교육업체 주가는 거의 9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 투자를 할 때 무엇보다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당대회, 이거 중국 투자자분들이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최고 지도자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시진핑 주석은 이미 5년씩 2번 10년을 집권했습니다. 과거 10년 집권 관례에 따르면 이번 당대에서 원래 시진핑 주석은 후계자에게 권력을 넘겨줘야 합니다. 하지만 시 주석은 과거 지도자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이미 2번 임기를 마친 시 주석이 3년임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신중국을 건립한 이 마오쩌둥 이후 3년임을 한 중국 지도자는 이 시진핑이 유일합니다. 정권 교체가 아니고 이 시 주석의 힘이 더 막강해지는 이런 당대회다 보니까 앞으로 5년간 완전히 새로운 흐름이 나타난다기보다는 기존의 시진핑 주석이 강조했던 사상들이 더 강력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바로 공동부유, 혼자 잘 살지 말고 좀 다 같이 잘 살자, 이건데요. 공동부유는 기존 덩샤오핑이 주창했던 먼저 부자가 되라, 선불론, 이거에 비해 훨씬 평등과 분배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중국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빅테크 때리기처럼 정부 정책이나 이념에 방해가 되는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일부 민영 기업들을 국유화하는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중국 경제가 워낙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 일각에서는 공동부유의 속도 조절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요. 과연 이번 당대에서 어느 정도 수위의 공동부유 정책이 발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바로 제로 코로나 정책의 변화 여부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를 짓누르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무관용 제로 코로나인데요. 툭하면 이 도시를 봉쇄하고 시민들 이동을 제한하고 공장문을 닫게 하고, 이러니까 중국 경제가 진짜 속으로 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도 이 특성상 외부로 표현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제로 코로나에 대한 불만이 이 속으로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당대회가 끝나고 시 주석의 3년임이 이제 공식 확정이 되면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라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일부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인민일보 등 관영 매체들이 당대회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은 지속 가능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 아직 방역을 완화할 때가 아니다, 이런 식의 보도를 쏟아내면서
이 제로 코로나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좀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SCMP는 12일자 기사에서 인민일보가 이틀 연속 제로 코로나 전략을 강조하면서 당대회 이후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꺾이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베이징 거주자로서 매우 아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번 당대회를 통해 시 주석이 그동안 강조해온 기술 독립 기조가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 주석은 평소 중국이 노동 집약적 산업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첨단 기술 위주의 7대 전략 신흥 산업을 지정했고, 또 중국 제조 2025 전략 등을 통해서 첨단 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말라 이런 통제 정책을 내놓는 등 중국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만큼 시 주석의 기술 독립을 위한 행보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건 사실 너무나 큰 대형 리스크인데요. 시진핑 3기에서도 이 대만 해협은 계속 핫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진핑은 이 천안문에 사진이 붙어있는 마오쩌둥과 같은 반열에 중국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시 주석은 마오의 신중국 건립에 맞먹는 위대한 업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시 주석이 대만을 침공할 거라는 시나리오입니다. 홍콩, 마카오에 이어 마지막 미수복 영토인 대만을 통일해서 역사에 기록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중국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이런 시나리오가 진짜 현실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데, 국제사회는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미국 중앙정보국이죠. CIA 국장이 방송에 출연해서 구체적인 연도까지 제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인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끝내라고 군에 지시했다. 참고로 2027년은 시진핑 주석의 이 3년임이 끝난 해입니다. 이 자신의 세 번째 임기 중에 대만 통일을 마무리하고 4연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좀 부정적인 느낌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또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당대회 이후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꺼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민심을 걱정하는 지도자 입장에서 경제 살리기만큼 급한 숙제가 없을 겁니다. 이제 3연임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한 시 주석 입장에서도 가장 아픈 손가락이 아마 경제일 텐데요. 이에 중국 정부가 향후 1년간 대규모 부동산 부양책을 쏟아내고 또 완화적 통화 정책,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중국 기업들도 앞으로 6개월, 1년간 과거보다 훨씬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중국 기업인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회사가 좀 투자를 계속 미루고 있는데 대신 이 미룬 투자를 내년 초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어차피 올해 사업이 너무 힘들어진 만큼 내년 실적에 올인하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시진핑 주석 3연임이 결정이 되면 기업들도 이렇게 축하하는 분위기 차원에서 정부에 줄 선물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기업 입장에서는 대규모 투자입니다. 지금까지 당대회 관련 주요 경제 변수들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제가 참고로 당대회 이후에 중국의 경제정책 결정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한국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경제정책 결정 프로세스를 좀 알아두시면 향후 이 중국 정책 발표 보도를 보실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당대회는 그야말로 이 빅픽처를 그리는 큰 이벤트고요.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거는 12월입니다. 12월이 되면은 중앙정치국 회의가 열리는데, 정치국은 그야말로 중국 공산당의 최고 핵심 조직이죠. 정치국 회의는 거의 매달 열리긴 하는데 12월 회의가 왜 이 경제 측면에서 중요하냐면 12월 회의에서 그 해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의 토대를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국이 이렇게 경제 정책의 이 화두를 제시하면 이제 공은 중앙경제공작회의로 넘어갑니다.
보통 12월 중순에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는 정치국 위원들은 물론 국무원 주요 부처 수장, 각 지방정부 수장들이 모두 총출동할 만큼 이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들은 이게 모두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한 해의 경제 성과를 쭉 정리를 하고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대한 주목도가 아주 높은데요. 실제 이 회의가 끝나면 세계 주요 연구기관들이 이 회의 결과를 토대로 그 다음 해 중국 경제 방향에 대한 많은 리포트들을 막 쏟아내기도 합니다. 참고로 작년 그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를 잠깐 살펴보면 안정이라는 단어가 25번이나 등장을 했고요. 또 중국 경제의 화두로 안정 속 성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중국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만만치 않다고 실토를 하면서 적극적 재정 정책, 온건한 통화 정책, 인프라 투자 확대, 감세 정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앙경제공작회의 다음 절차는 일단 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그 연초에 각 부서와 이 지방 정부들이 주요 정책에 대한 세부 계획안을 마련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그 3월에 개최되는 양회입니다. 양회에서 총리가 정부 업무 보고라는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당해 년도의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고 한 해 동안 추진할 이 굵직한 정책들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물론 또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도 이 양회에서 같이 발표가 됩니다. 오늘은 중국 정치 제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많았는데 중국이 이 공산당 사회주의 시스템이다 보니까 한국과는 다른 측면이 많아서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중국 정치 제도에 대해서도 간단히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 시스템을 아시면 중국 경제 정책 흐름을 파악하고 따라가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베이징 뷰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